잠시 뒤인 오후 4시 20분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가 만난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박근혜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분입니다. 한반도 선진화재단의 박세일 이사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오늘 박 이사님 모셔놓고 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전 후보가 만나는 것은 예정이 없던 거라 그 문제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만남은 혹시 박 이사장님께서도 예상은 좀 하셨던 분인가요? 몰랐어요. 예. 전혀 몰랐는데. 예, 만날 가능성이 없다고, 틀어졌다고 이제 두 분은. 아니, 난 그쪽에 별로 최근에는 관심을 안 갖고 있었습니다. 만나고 안 만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전 보지가 않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예. 저는 처음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 상당히 나름대로 기대한 거는 구정치, 지금까지 양당 정치죠. 양당 정치를 좀 극복하고 좀 합리적인 정치 세력. 예. 그러니까 너무 좀 합리적인 진보, 좀 개혁적인 보수를 모아서 새로운 정치를 좀 해보겠다는 꿈을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제 자신도 포함을 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 사항을 보면은 정말 합리적인 정치 세력을 모은다기보다는 지금 구정치 한파하고 단일화하는 것부터 얘기가 진행이 돼서 난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 하면은 처음부터 한두 가지 제가 우선 새누리당은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새누리당에도 참신하고 좋은 분들이 많으니 그분들도 모시고 민주당에서도 그런 분들도 모시고 그래서 내가 제3의 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하면 진정성이 있죠. 근데 말은 새로운 세력을 만들고 참신하고 합리적인 정치의 시대를 열겠다. 국민의 여망에 부응했다 하면서 특정 정당은 안 되고 등장하면서 한쪽 정파, 구정파지 어떤 의미에서 구정치 세력하고 단일화를 계속 얘기를 해서 좀 굉장히 좀 실망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처음부터 그런 입장이었다면 뭐 특별히 두 분이 만나고 안 만나고 힘을 합치고 안 합치고가 선거 공학하는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처럼 국가가 나아갈 어떤 정책 방향을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정하느냐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답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지만. 애초에 그 야권의 후보 단일화는 아예 그냥 그건 잘못된 정치 공학 거였다고 같아. 아니 잘못됐다고 할 거야 없겠지만은 정치 공학적인 거가 돼버렸다. 대의가 없어졌다 한마디로 대의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후보 단일화가 처음부터 정치공학적이었고 대의가 없어져 버린 거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아름다운 단일화는 안 됐습니다만 오늘 두 후보가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그 시너지 효과도 없어야 우리 박 이사장님 말씀 맞는 거예요. 없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일화를 왜 합니까? 이게 새로운 정치를 위한 겁니까? 우리가 이 안철수 후보가 나왔을 때 국민의 기대한 새로운 정치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존 구정치, 양당제가 지역에 기초하고 이념에 기초해서 우리 사회 기득권 양당 구조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 좀 새로운 거기서부터 구태 정치가 많이 생기니까 새로운 정치를 좀 해보겠다. 참신하고 상식적인 정치를 해보겠다고 나오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행보를 해야지. 그러면 양쪽에서 그런 뜻을 모여라. 또 바깥에 정치권 바깥에 있는 분들 모여라. 내가 당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식의 방향이 옳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해서 구정치 한 정파하고 단일화를 계속 얘기를 하니 거기서부터 난 잘못됐다. 그래서 단일화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국민 입장에서 하는 얘기. 국민 입장에서 내가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그 이후에는 조금 관심을 덜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요 단일화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지난 총선에서 제3의 정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과도 맞섰습니다, 사실은요.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지를 선언하셨어요? 갑자기는 아니고 제 나름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안철수 교수가 처음에 등장할 때 약속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심정이었어요. 저도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 단계 높이려면은 정말 합리적인 진보 개혁적인 보수가 모여서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되어 있는 정치를 좀 극복해보자 하는 뜻에서 했는데 저희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그동안에 이제 자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 이 대선 전국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 민주통합당한테 대한민국의 정부를 5년간 못 맡기겠다 하는 결론을 얻었어요. 제 나름대로.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미국, 일본을 좀 돌아다니면서 한반도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니까 앞으로 5년이 대단히 중요하고 첫째 안보 위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네. 통일의 기회가 옵니다. 통일의 기회를 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대단히 큰 안보 기회가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예. 지금 국민통합당이 올바른 안보관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네. 이걸 제대로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국가 안보를 지킨다는 건 대통령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무 예. 중에 하나인데 NLL을 끊임없이 시비한다든가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든가 천안함 폭침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주장하는 정당에는 후보가 대한민국을 예. 맡길 수 있겠는가. 네. 이제 몇 가지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내가 텔레비 토론을 이렇게 보니까 이정희 대표가 나와 있는데 그 사람 거기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왜? 대한민국 존재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거부하고 부정하는 분들입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왜 거기 앉았느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 앉아 있는 걸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결국 바로 문재인 후보가 있는 민주통합당의 그 당을 국회에 등원시켜 준 겁니다.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을 등록시켜줬다? 등원시켜 준 거죠. 등원시켜줬다. 왜냐하면 예. 선거 과정에서 소위 이제 선거 전략상 서로 연대를 해가지고 총선에서요? 예. 맞습니다. 국민적 지지가 없는 당을 자기들이 후보를 내지 아니함으로써 국회에 입성하게끔 해준 것이 바로 민주통합당입니다. 예.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민주통합당의 정체성이 뭐냐. 너희는 종북당을 국회에 등장시켜준, 등원시키는데 기여하고 옹호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한테 그런 주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그런 사람한테 또 그런 정치 세력한테 대한민국의 안보나 통일의 문제를 맡길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네가 돌아보니까 지금 통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한 6년, 7년 보면 말이죠. 북한의 인권법을 앞장서서 인권법 통과를 반대한 사람들이 바로 민주통합당입니다. 네. 전 세계가 미국, 일본, EU까지도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고 인권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계속 반대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난 이 예.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네. 이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의 앞으로 5년을 맡기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 예. 그 외에 이제 무슨 포퓰리즘적인 경제정책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네. 종합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5년이 대한민국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이 5년을 맡기기에는 제가 볼 때 대단히 불안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안 되겠다. 새누리당 대단히 부족한 게 예. 많은 정당이다. 내가 볼 때 나도 비판 많이 했어. 부족한 게 많지만 부족한 거는 도와줄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라를 끌고 갈 사람들한테 나라를 맡길 수 없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상당히 그런 생각을 하고 특히 해외에서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 걱정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해외 교포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문가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요번에 대한민국의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미래까지 결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5년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 그걸 통일의 시대로 열 거냐 못 열 거냐가 남한의 어떤 리더십과 어떤 정치 세력이 등장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예. 동북아의 미래까지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단순히 대한민국의 선거를 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앞으로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과제를 이렇게 생각할 때 안보 위기 오죠. 통일 문제 풀어야죠. 또 국내적으로는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내년부터 경제 침체입니다. 이럴 때 이걸 어떻게 성장을 동력을 다시 올리면서 양극화 문제를 풀 거냐.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이 전혀 네.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세력이 이거를 부족하지만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제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이거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시대 대의에 맞고 나라가 잘못되는 걸 막는 애국의 길이다. 네. 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틀 전에 그 TV 토론에서 오히려 이정희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좀 득을 봤다. 이런 평가도 이거 좀 보세요. 있던데요. 지금 누가 단기적으로 득을 보느냐 안 보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헌법적 정당성 자체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어떤 의미에서 예. 북한 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종북이라는 게. 그리고 대한민국
그에 대해서 경례도 안 하고 애국가도 안 부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되겠다고 대통령 되겠다고 올라가 있는 것도 예.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 정파가 대통령 못되게 하겠다고 하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게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예. 단기적으로 뭐 새누리당에 이로우냐 해로우냐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잘못됐는데 여기까지 잘못된 거는 사실은 바로 그 옆에 앉아 있는 민주통합당의 민주통합당이 이렇게 만든 거다. 네. 그 사람들 거기 다 들어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 좀 우리가 국민이 깊이 생각하고 이번에 판단해야지 그냥 뭐 지금 뭐 문재인하고 안철수가 만나느냐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통일 안보라든지 세계 경제 위기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박 후보가 적합하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다시 그럼 조금만 돌아가세요. 안철수 전 후보가 말하는 또 문재인 후보가 말하는 새 정치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는 어떻습니까? 새 정치 좋습니다. 국민이 다 새 정치를 요구하는데 예. 새 정치의 내용이 없어요. 내가 볼 적에. 안철수나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새 정치의 문 내용이 없다. 후보는 그래도 정치를 조금 해본 예. 분이라서 감이라도 좀 있을 거고 죄송하지만 안철수는 내가 아끼는 후배입니다만은 예. 안철수는 내가 그 두 분이 문 후보하고 한번 이제 그 토론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전혀 정치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세요. 새로운 정치, 국민하고 소통하는 정치, 대화하는 정치, 국민의 뜻을 모으는 다 표현은 좋은데 대한민국의 정치가 왜 이렇게 됐나 전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기대하는 새 정치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새 정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주는 이유가 어디 있냐부터 예. 정확하게 분석하고 네. 왜 그렇게 됐느냐를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들고 내가 해야지 내가 하면 신정치고 우리끼리 하면 신정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고서 신정치를 이야기하면서 구정치인들 만나서 바게닝하고 있고 구정치를 정말 정당을 그냥 자기 멋대로 흡수하려고 한다는 식의 예. 오해까지 줄 정도로 행동하면 그게 어떻게 신정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고 형식이 중요하고 진실이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선판이 굉장히 내가 볼 때 쓸데없는 거품으로 혼란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 앞으로 5년 대한민국 어디로 끌고 갈 거냐에 대해서 전혀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왜? 지금 이 좀 만나고 안 만나고 무슨 신정치고 단일화고 이게 단일화를 하게 해놓고서 나와야죠. 국민에 대한 예의지. 지금 일주일, 2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단일화한다고 다니면 국민에 대한 철저하게 이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예. 네.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 마음이 좋고 예. 대한민국 미디어가 마음이 넓어서 예. 내가 볼 때 이걸 다 받아주고 그러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 5년을 맡을 사람을 하는데 정책에 대해서 검증도 제대로 못하고 토론도 진지한 토론도 없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단일화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예. 이게 무슨 새로운 가치를 통한 단일화도 아니고 지금 갈수록 이건 정파적인 선거 공화국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네. 제가 그래서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안철수 전 후보가 말하는 새 정치에는 내용이 없다. 이제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40%의 지지율, 이른바 안철수 현상은 국민이 그만큼 있었지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정치가 보세요. 한국의 정치 개혁의 시작은 정당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정당에서. 내가 예. 시간이 길면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한국 정치가 국민을 실망시키는 거는 정당이 국민의 정당이 아니고 예. 이 당원의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정당 문제를 바로 잡아야지 이제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하는데 정당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정당 경험도 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정치 개혁을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잘 됐으면 좋겠죠. 내가 안 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야. 예. 잘 됐으면 좋겠지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참 나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라고 나도. 난 잘 되길 바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되길 바라서 원하는 거 아니죠. 네. 그러면 박 후보는 우리 지금 박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국민의 그 갈증, 갈망을 풀어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할 만한 분이십니까? 상대적인 얘기입니다. 상대적인 상대적으로? 얘기인데 적어도 제가 볼 때 지금 문재인이나 또 그 안철수 훨씬 박근혜 후보의 장점이 많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봤기 때문에 압니다. 박 후보가 부족한 점도 내가 잘 알고 그분의 장점도 잘 아는데 제가 볼 때 앞으로 대한민국이 풀어야 될 안보나 통일의 문제 예. 또 성장을 저성장에서 고성장으로 바꾸고 양화를 푸는 문제 더 나아가서 국민적 갈증이 되고 있는 새로운 정치를 풀어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볼 때 어느 누구보다 내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예. 네. 훨씬 준비되어 있다 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보가 준비된 후보다. 예, 알겠습니다. 한반도 선진화재단의 박세일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